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30년 안에 지방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보고가 나오는 가운데 김부겸 장관이 내려와 인구 부양책을 논의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실천과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당이 군산 조선소를 찾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정부 비판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14개 시군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30년 안에 지방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은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데요. 장관까지 방문해 인구 부양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창군청 정면에 걸려있는 오늘의 인구. 사활을 걸고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몇 해째 3만 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노인들만 늘어나다 보니 고령화 지수가 전국 평균의 3배, 지역사회는 활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70년대에는 12만까지 갔었는데 지금 3만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31.5%가 65세 이상 어른들입니다. 도내 대부분 군 지역이 마찬가지 상황. 장수와 무주, 진안, 임실, 순창 등 5개 지역이 인구 3만 명을 밑돌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지역이라고 안심할 형편은 못 됩니다. 김제와 정읍, 익산, 남원 모두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축소도시로 분류돼 30년 뒤면 전주와 군산, 완주 외에는 껍데기만 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육아 문제도 있고 남편 직장이 이제 확실해야 되고 집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에 아이를 낳지 않고 대도시 아니면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현실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중심의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다고 보고 전 정부 차원의 인구 부양 대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출산이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 우선 농촌 지역부터 그 모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해서 인구 증가를 위한 지자체 자구책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 지방 소멸이라는 재앙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5년간 국정운영 방향과 세부 계획을 담았는데요. 새만금 사업은 100대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실천과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 선정을 마쳤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실천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 사업을 포함해야 할지를 놓고 국정기획이 내부에서 논란이 컸지만 결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100대 과제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세부 실천 과제에 들어가 있는. 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새만금을 찾아 새만금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빠르게 개발하겠다고 밝힌 데 비하면 국정기획위의 이 같은 결정은 대통령의 의지보다 후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의 다른 지역 공약과는 달리 새만금은 지역 사업이 아닌 국정과제라는 점을 명시해 대통령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만금은 국정과제와 실행계획 속에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이외에도 전북의 현안 사업으로는 식품산업 클러스터와 탄소산업밸리 구축이 실천과제에 담겼습니다. 태권도를 통한 남북 간 스포츠 교류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어서 무주 태권도원의 민자 유치와 국기원 이전 추진 등 관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새 정부가 새만금 청장 전북 출신 기용 방침을 현실화함에 따라 국민연금 이사장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말 김춘집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만나 새만금 청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북 출신으로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어제 새만금 청장 임명으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에 따라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거명되는 등 후속 정부 인사에서 전북 출신 임명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의당이 군산조선소를 찾아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뚜렷한 대책 없이 정부 비판에 대부분 시간이 할애됐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이 군산조선소 앞에 천막을 차려놓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수차례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돌아온 것은 폐쇄였다며 도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원을 늘리는 추경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군산조선소를 살리는데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김광수 도당위원장과 정동영 의원도 정부를 질타하며 재가동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은 전북 제1당인 국민의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절망한 업체들에게 필요한 건 상황인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답이라며 협치와는 거리가 먼 행보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당을 비판했습니다. 전라북도 국회의원님들 뭐 하고 계십니까? 국회 상임위 열고 할 때 싸움을 하세요. 뭐 전라도법, 경남법 다릅니까? 한편 참석 의원들은 조선소 이외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문준용 특혜 조작 사건에 사과하지만 추미애 대표의 가이드라인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검찰 1호 사건으로 기록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동영 의원은 새만금 문제를, 조배숙 의원은 익산 넥솔론 사태를 언급해 초점을 흐리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북경찰청은 골재 채취업자에게 장학금 2천만 원을 강요한 혐의와 관련해 어제 오전 정헌율 익산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업자와 대질 신문하는 등 10시간이 넘는 집중조사를 벌인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친 정 시장은 억울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며 오늘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그간의 경위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가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의 하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기까지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며 관리 감독의 허술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구속된 교사 이외에 성추행 혐의가 거론된 교사의 사표가 수리됐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점검해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차량을 훔쳐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겁없는 청소년들의 난폭 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아파트 안으로 황급히 들어오더니 정차된 차량과 부딪힙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갈짓자 운전을 하다 길 양쪽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차례로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잠시 뒤 운전자 등 5명이 차문을 열고 나와 다른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하는 주민이 우회전을 진입을 들어오는 판이야. 들어오는데 나도 뒤에서 저것이 따라오면서 화분을 때리면서 이 양반 아주 막 놀랐어요. 친구 사이인 16살 A군 등은 새벽 2시쯤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쳤습니다. 마침 본 게 차가 없는 거야. 저것이 키가 이제 스마트 키로 돼 있어. 이렇게 누르면 바로 시동이 걸려요. 이들은 무면허로 군산과 부여, 전주 등지를 돌아다녔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피해 10시간 넘게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경찰 추격에 쫓긴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훔친 차량을 버리고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A군 등이 차량 안 금품을 훔치려다 호기심에 차량을 몰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CTV 녹화를 하거나 그런 걸 보면 금품 훔칠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차량을 훔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A군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진안군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진안군 공무원 51살 A씨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1년 6개월간 진안 달길천, 정자천 상습 수해지구 하천 정비 사업 과정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초복인 어제 이틀 연속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보양식으로 이열치열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일부 음식점은 말 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자 음식점 앞으로 줄이 길게 늘어섭니다. 초복을 맞아 삼계탕집은 보양식으로 더위를 이기려는 손님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평소보다 한 5배 정도 늘었는데 다른 때보다 좀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일 바빠요. 초복 날이.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주문에 삼계탕을 끓이는 주방은 어느새 열기로 가득합니다. 대추와 인삼, 닭이 한데 어우러진 깊은 맛에 더위는 어느새 저만치 달아납니다. 더위도 이겨내고 이렇게 잘 힘내서 열심히 일해보자고 나왔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찜통더위에 얼음 공장도 일손이 부쩍 바빠졌습니다. 장마철 주춤했던 얼음 수요가 다시 늘면서 창고에는 출하를 앞둔 얼음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작년에는 날씨가 더워서 얼음 파동으로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는데 올해는 약 30% 정도 증축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8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주가 32도, 남원 34도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의 수온주가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됐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점차 약해지면서 당분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며 온열성 질환 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완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한 여름휴가 농촌관광 여행지에 꼽혔습니다. 남원시가 올해 공공비축 미국을 전략 대형마대인 톤백뼈로 수매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권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빅데이터로 분석한 올여름 농촌 휴가지에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완주군은 편백나무 숲과 로컬 푸드 등의 관광 코스와 닭 백숙 등의 먹거리를 함께 체험할 수 있어 가족 여행에 적합한 휴가지로 소개됐습니다. 다양한 농촌 체험과 근현대 역사 교육까지 가능한 완주군에서 여름 휴가철에 제대로 된 힐링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군산시가 해양 환경과 바다 체험 활동의 중요성 강조를 위해 지난 11일까지 2달여간 실시한 항만 체험 교실에 초중학생 450여 명이 참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신나는 항만 체험 교실을 더욱더 다양화하여 어린이가 만족할 수 있는 어린이 행복도시를 추진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남원시가 올해 공공비축 미국부터 전량 대형 마대인 톤백뼈로 수매합니다. 대형 마대뼈 수매는 포대뼈에 비해 수확과 포장의 수고를 덜 수 있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기대되는데 남원시는 64동의 보관창고도 모두 톤백뼈에 맞게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건조에서부터 포대 작업까지 기화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전량 톤백뼈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톤백뼈 수매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전자도면 열람 시스템을 추가 설치해 국민들의 자료 접근이 수월하게 됐습니다. 관촌 면사무소에서만 가능하던 전자도면 열람 시스템이 이번에 임실읍과 오수, 강진 면사무소로도 확대돼 지적도와 토지 대장 등의 부동산 정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일명 햄버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환자가 도내에서도 지난해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보건당국에 따르면 제1군 법정 감염병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환자는 2013년 1명이 발생한 이후 소강 상태였지만 지난해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합병증으로 나타내는 햄버거병, 이른바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감염증 발생이 주로 여름철, 유소화에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시립합창단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극을 무대에 올립니다. 군산 시립합창단이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시민들이 듣기 원하는 노래들로 구성된 브라보 콘서트를 갖습니다. 고창 독립국악단의 테마 공연이 내일 여민농락이라는 주제로 마련됩니다. 출산과 육아를 경험한 부모들의 수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태교 뮤지컬이 내일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전주 부채문화관이 기획 초대전으로 박계호 선자장 작품을 선보입니다. 제11회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가 오늘부터 6일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됩니다. 제20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가 오늘 송천동 게이트볼 전용구장에서 열립니다. 전기보 행복한 은퇴연구소 소장의 강연이 오늘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고령화 시대 나를 설계하는 법이란 주제로 마련됩니다. 정읍시와 전북과학대학교는 오늘 칠보초등학교에서 농촌 재능 나눔 축제를 진행합니다. 군산시는 내일 시청 강당에서 김천시 농특산물 교류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14개 시군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4도, 군산 31도 등 31에서 34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m로 일겠습니다.